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맛집을 리뷰하고 싶은 봉이에요. 부모님 모시고 갈 식당 찾으시는 분들, 연인과 데이트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기분 좀 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무조건 주목!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롯데월드타워 81층에 위치한 빛의 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들은 4분 20초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빛의 날을 예약할 때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평이 안 좋더라고요. 막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음식이 너무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녀오고 드는 생각은 저는 재방문 의사 100%입니다. 특히 조만간 부모님 모시고 꼭 한번 다시 다녀올 생각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한번 빛의 날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가격이며 맛이며 분위기며 모든 게 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제가 밤에 방문을 했고요.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낮에 방문을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날 방문하실 분들은 무조건 낮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선 빛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롯데월드타워에 있다는 점이잖아요. 예전에 밤에 방문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마치 하늘에서 밥을 먹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높은 층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 보려면 일어나서 고개를 쭉 내밀어야 겨우 땅이 보이거든요. 저기 롯데월드도 보이고요. 석촌호수도 보이시죠? 저런 풍경을 밤에 가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밤에 가면 깜깜한데 막 불빛만 반짝거려요. 마치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느낌이랄까? 근데 낮에 가니까 탁 트인 하늘 보면서 밥을 먹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음식이란 게 맛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 분위기도 한몫하잖아요. 빛의 날의 모든 것을 느껴보시려면 낮에 방문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빛의 날 내부는 이렇게 층고가 높고 인테리어도 무척 고급스럽게 해놨는데요. 밤에 방문했을 때보다 채광이 잘 드는 낮에 방문하니까 훨씬 고급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빛의 날을 낮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가격이에요. 런치 코스가 디너 코스의 절반 가격입니다. 특히 평일 낮에 방문하면 5코스 요리를 95,000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평일 런치 가격이 7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2만 원이나 올랐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미쉐린 원스타 레스토랑을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음식 양도 런치 코스가 딱 좋았어요. 디너와 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식 요리에 백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인데요. 제가 여자치고는 양이 결코 적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런치 코스도 충분히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빛의 날은 무조건 낮에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거나 손님을 대접할 일이 있을 때 또는 기념일에 방문하면 더없이 좋을 만한 한식 파인 다이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의 날을 방문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약 시간보다 적어도 15분 전에는 롯데월드타워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롯데월드타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차를 조금만 멀리 하셔도 롯데월드타워로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서 헤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 걸릴 확률이 높아요. 저도 이날 시그니엘 호텔로 가장 빨리 가는 주차장을 찾느라 2번이나 헤맸습니다. 빛의 날 가실 분들은 시그니엘 호텔 정문 쪽으로 가셔서 3번 게이트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가장 빨리 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주차를 하고 나서도 1층으로 올라와서 호텔 입구를 찾으셔야 하는데 꽤 걸어가야 합니다. 일행과 처음부터 함께 움직여서 같이 늦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날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바로 빛의 날 음식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평일 낮에 방문해서 산천 코스를 먹었습니다. 1인당 95,000원인데요. 여기에 중심 요리를 바꾸거나 추가 요리를 주문하면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저는 이날 둘이서 방문을 했고요. 여러분께 다양한 음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명은 기본 코스 요리를 주문했고 한 명은 중심 요리로 채끝 등심을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전복장도 한번 시켜봤어요. 가장 먼저 맞이 요리가 나왔습니다. 무화과 식혜, 들깨송이 부각, 대게 부각말이, 전복 다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무화과 식혜예요. 구운 무화과와 자몽즙이 곁들여져 있다고 해요.
식혜라고 해서 달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슴슴한 맛이더라고요. 들깨송이 부각인데요. 들깨꽃에 찹쌀가루를 입혀서 튀겨낸 요리예요. 너무 예쁘죠? 김 부각 맛이 나서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지 요리 중에서 식감도 제일 재미있었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대게 부각말이인데요. 감자로 만든 부각에 게살로 속을 채웠고 감태를 얹었어요. 엄청 고급진 크래미를 먹는 맛이었습니다. 이건 전복 다식인데요. 전복을 갈아서 만들었고 육포 보풀하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바다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일단 너무 예쁜 상차림에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렸습니다. 이어서 잣옹심이가 나왔어요. 안에는 밤으로 속을 채웠고 겉에 잣을 입혀서 구워낸 요리인데요. 바깥에는 잣즙이 있어서 커팅을 해서 잣즙과 함께 떠먹으면 됩니다. 안에 밤이 있다고 해서 알밤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건 아니었고 진짜 옹심이처럼 쫀득쫀득한 식감이었어요. 제 입맛이 무딘 건지 밥맛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생선살과 갑오징어를 이용해 만든 어국수가 나왔습니다. 데코로 물망초가 올라가 있는데요. 너무 조그맣고 예쁘더라고요. 먹어도 되는 꽃이라길래 얼른 먹어봤는데 맛은 없었습니다. 이 어국수 식감이 진짜 신기했어요. 갑오징어를 면처럼 썰어 놓아서 이게 면인지 갑오징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탱글탱글한 면과 갑오징어의 맛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어서 새우장이 나왔습니다. 닭 껍질 안에 새우살이 채워져 있고요. 위에는 송로버섯을 갈아서 데코했다고 해요. 역시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새우장이 너무 짜지 않고 맛있었어요. 화이트 와인 한잔하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메인 요리와 함께 곁들일 겉절이와 꽃다발처럼 만든 채소 다발이 나왔습니다. 진짜 귀엽지 않나요? 중심 요리가 나왔어요. 기본으로 나오는 항정살 구이고요. 이게 25,000원을 추가해서 시킨 채끝 등심이에요. 항정살 구이도 맛있었는데 확실히 채끝 등심이 더 맛있긴 했습니다. 30일 동안 숙성을 거친 한우 툭불의 채끝으로 6일 동안 누룩소금을 덮어서 드라이 에이징을 했대요. 버섯으로 만든 부각과 사이사이에 보이는 저 흰색 퓨레는 토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채끝 등심이 썰어져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프를 안 줘서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한 입 베어 물면 입에서 사르르 녹을 정도로 부드러워서 나이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채냥 육포 아세요? 백화점에서 파는 엄청 비싼 육포인데요. 그 육포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 채끝 등심이 그 육포랑 맛이 비슷했어요. 고급스러운 비채냥 육포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어서 체험 요리로 솥밥이랑 아욱토장국이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죠. 반찬으로는 육포가루를 입힌 우엉조림, 김치, 톳장아찌, 그리고 황태강정이 나왔는데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와, 황태강정이 왜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이것만 따로 사가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5만 원이나 하는 전복장이 나왔는데요. 2개가 나왔으니까 이 한 개가 25,000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짜지 않고 엄청 탱글탱글하고 맛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시키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곶감수정과 율란쌈 그리고 돼지감자 빙과예요. 디저트까지 진짜 너무 예쁘죠. 돼지감자 빙과는 슴슴한 비비빅 맛이었어요. 너무 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곶감수정과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난생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었어요. 입에서 곶감이 톡 하고 터지거든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이 곶감 수정과 하나만으로도 비채나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맛이 있고 식감이 독특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비채나 어떠셨나요? 저는 마칼럼니스트나 요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맛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예민하진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음식이 저는 맛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나 서비스 등을 더 중요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제 기준에서는 비채나 진짜 맛있었어요. 아, 이래서 미쉐린 원스타구나 라고 느꼈던 맛집입니다. 분위기나 서비스는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재방문 의사 1000%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비채나에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맛집 리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